11월 23일 목요일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진 때문에 일주일 수능이 연기되어 오늘 치르고 있습니다. 자, 댓글 공작 관련했다고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면서 법원이 석방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또한 이 구속이 좀 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막 집어넣던 문재인 정권의 지금 행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유엔 사령부가 JSA 기순병에 대한 영상을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 브리핑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유엔 사령부,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도와주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삐걱거리지만은 그래도 이 유엔 사령부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형태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들의 일문일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 언론의 보도 형태를 보면 이 사건의 어제 이 유엔사의 브리핑 이후에도 의혹과 조작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했더라도 기자들은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을 거니 질의응답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겠죠. 자,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요.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기순한 직후 합참이 이 사건을 브리핑해서 첫 보도를 했는데요. 그날 내내 기순 시간을 오후 3시 31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실제로 병사가 15분경에 3시 15분경에 남으로 넘어왔다고 이야기하면서 16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뭔가 총소리가 순식간에 나고 그리고 누군가 뛰어넘어오는 것 같았는데 안 보여서 CCTV로 찾다가 그래도 안 보여서 TOD 열상 관측 장비에 의해서 발견한 것이 3시 31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는데요. 3시 11분에 저기 이제 첫 포착이 된 겁니다. 집차 하나가 열심히 빠른 속도로 지금 72시간 다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국군은 JSA에 70m 높이의 감시탑의 CCTV가 이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CCTV가 항상 그쪽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요. 70m 위에서 이 CCTV를 갖다가 원격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언가가 2.5km 떨어진 북서부 쪽부터 내려오는 것이 CCTV에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각지대가 있었지만은 영화를 찍듯이 이제는 CCTV가 따라가면서 계속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북한군 병사 초소 앞에서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군 병사가 되돌아서서 총을 쏘는지 대응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쏜살같이 그걸 건너고 다리를 건너서 결국은 오면서 라이트에 불을 켜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즉 남쪽에다가 자신이 기순하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했고요. 그게 13분이고
그 다음에 JSA 근처에 와서는 와이프까지도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세하게 다 찍혔어요. 그러니까 70m 높이에서 이 관측하는 쪽에서 무언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CCTV를 그렇게 돌렸겠죠. 전체적으로 CCTV를 360도 다 돌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CCTV가 이동을 하겠죠. 360도를 다 보려면 CCTV를 엄청나게 달아야 될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CCTV가 이렇게 이동이 되게 있어가지고 관측병이 보고 저기 뭐가 이상하다니까 그쪽을 비춰라 해서 그때부터 따라서 찍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자유의 집 서쪽에 있는 높이 70m짜리 감시탑이 있었다는 걸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합참은 처음 이야기를 할 때 막 총소리가 나더니 병사 한 명이 뛰어갔고 그리고는 안 보였다. 그리고 CCTV로 찾았다. TOD로 결국은 CCTV로도 안 보여서 낙엽 더미에 숨겨져 있어서 TOD로 찾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시 11분에 포착이 되어서 따라와서 찍다가 이미 13분에 라이트를 반짝이면서 기순하는 모습을 보였고 15분에 차에서 내렸고 그리고 합참이 이 병사를 발견했다는 시간은 31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3시 43분에 이 낙엽 속에서 쓰러져 있는 병사의 모습이 CCTV로 찍혔어요. 그러면 TOD CCTV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TOD 영상을 통해서 열상 감지 장치로 이 병사를 31분에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는 거짓 아닙니까? 내려오는 부분을 다 찍었어요. 뭐 뛰어오는 거 뒤에서 총을 쏘는 거 계속 찍었고 또 병사가 MDL을 건너서 쏜살같이 우리 건물 사이를 이렇게 옆을 지나서 뛰는 것도 보였어요. 그러면 이 기순병의 전 행동을 다 따라가면서 찍었고 그러면 만약에 이 CCTV가 사각지대가 있었다면 이제 TOD로 했다라는 건데 이 CCTV 사각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찍힌 거는 CCTV 아닙니까? 시간까지 나왔는데. 자, JSA가 얼마나 넓어서 병사가 MDL을 넘어서 50m 앞에 한국 옆에 있는 저 축대 부분이 저 담벼락 같은 것이 사실은 바로 옆에가 아니라 이 경사 옆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평화의 집의 담벼락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유엔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해설자가 해석을 잘 못한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리테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테이닝은 담벼락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했는데 기대어 쓰러져 있는 것. 담벼락이 아니라 이렇게 이 나무를 심어 놓은 이 화단 같은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축대, 옹벽 옆에 이렇게 쓰러져가 있는 겁니다. 끝부분에. 그리고 거기에는 밑에 낙엽이 깔려있죠. 이게 낙엽 속에, 더미 속에서 숨어 있습니까? 그래서 CCTV가 발견을 못했다고요? 이 CCTV는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3시 31분에 발견을 했는데 31분 CCTV는 왜 없고 43분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31분에는 TOD가 발견했다고 우겨야 되기 때문에 31분 거는 빼버리고 43분 CCTV를 넣어놓은 겁니까? 그러면서 55분에 TOD로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43분에 CCTV가 칼라로 있는데 왜 55분 거는 CCTV로 안 찍고 TOD를 공개합니까? 필요에 따라서요, 유리한 대로 CCTV와 TOD를 가지고 이 어제 공개한 영상 전체를 한 10분짜리를 짜집기 편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3월 16일 날 발표한다 해놓고는 하루 종일 밀어버리더만은 그때 합참이 이의 제기를 했다. 공개에 대해서. 그러고는 어제 22일 수요일까지 한 일주일 시간을 끌어냈고 그 동안에 이 짜집기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이 거짓말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을 좀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대별로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 병사가 3시 11분에 72시간 다리 앞에서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한국군에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 평화의 자유의 집 서쪽에 있는 70m 초소가 있는데 그 70m 감시탑에서 CCTV로 찍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런 JSA 도면이 수없이 그림으로 공개되었는데 어디에도 이 감시 초소가 있다라는, 즉 감시를 하기 위한 감시탑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3시 11분부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북한군 차량을 어떻게 찍었냐? 그건 아주 높은 데서 내다봐야 찍을 거 아닙니까? 2.5km 밖을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시탑이라는 게 무슨 보안도 아니고 다 아는 건데 어제사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시탑의 위치는 자, 여기 근처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근처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감시탑에서 북한군이 오는 지프차를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까지도 찍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시탑의 위치는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여기 쭉 있다고 봐요. 자유의 집 서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감시탑은 높이가 70m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70m면요. 20층 아파트보다도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층이 3m라 보더라도 20층이면 60m입니다. 그러니까 한 2, 3층쯤 되는 굉장히 높은 감시탑이라서 거기에 올라가는 데도 엘리베이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 다 찍었다면 그 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다볼 수 있어요. 이날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도 아니고 또 낮에 막 비가 많이 오고 뭐 천둥이 몰아치면서 시계가 불량했던 날도 아니고 그냥 햇볕이 났던 평범한 가을날입니다. 자, 그래서 13분에 라이트를 켜고 14분에 요 앞에 와서 15분에 내려서 이 앞으로 50m 내려왔습니다. 분계선을 넘었어요. 요 바로 옆에는 우리 군이 있습니다. 보통요,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JSA 사병들이나 부사관, 장교들은 제가 듣기로는 인근 지역 부대에 그 위세를 여기 근무한다고 아주 특수한 대접을 받고 있는 양 과시를 하는, 한마디로 좀 성군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 이 JSA에서 무슨 서로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뭐 서로 포를 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는 안 하죠. 다른 DMZ에서 하죠. 철조망이 있는.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갑자기 누가 넘어간다든가 갑자기 누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일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5분 대기조처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하고 평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CCTV로 이걸 포착해서 11분부터 2.5km 밖에부터 15분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그 4분 동안에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무전기로요? 지금 차가 하나 접근하고 있는데 수상하다. 뭔 일이 난 것 같아. 전부 경계.
다 CCTV 카메라 돌리고 TOD 작동시키고 전부 위치로 경계 위치로 하면서 상황을 주시해라 하고 이렇게 무선 때리겠죠. 그러면 바로 대대장이 실시간으로 받아서 전부 경계라 출동 준비 이때 이미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총을 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했겠죠. 이 정권은 여기서 기순병이 내려오고 있는데 한 명이 거기에 맞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좀 기다려라. 쏘지 말라고 했겠죠. 지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상황을 방치했다면 쏘아라든지 쏘지 마라든지 말을 해야죠. 그게 뭡니까? 지휘관의 의무지. 쏘아라든지 쏘지 마라든지 말도 안 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평소에 요 근래에 기순병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도 장병들한테는 있었을 것이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내려와도 일체 쏘지 말라는 매뉴얼이 있었는지 매뉴얼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다가 현장에서 지휘관이 전부 무장해서 대기 요렇게 아마 지시를 했겠죠. 지금 상황에서 북한군이 쏜다고 같이 쏘다가는 사실은 시끄러워질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전 수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 드러났어요? 아니 북한군이 위반을 해도 아무런 항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군은 두 가지를 위반했다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총을 쏜 것. 그리고 한 명이 이 기순병을 잡으러 그러니까 이 군사정전이 회의장 가운데 부분이 분계선인데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적어도 한 5, 6m는 잡으러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 사이에 40발을 쐈다라는 건데 40발을 쐈는지 400발을 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합참은 첫날 뭐라고 했습니까? 남쪽을 향해서 쏜 탄의 총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뻥을 쳤습니다. 자, 이렇게 쐈고 이 병사의 몸에는 한 발만 박혀 있었고 이것도 또 거짓말들이 좀 나왔어요. 처음에는 뭐 AK 소총이니 권총탄이 박혀 있다는데 지금 와서 한 발만 몸에서 발견됐고 나머지는 관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발을 쐈다 칩시다. 39발은 어디든 여기서 쐈으니까 이 박혔을 거 아닙니까? 나무에 박혔을 거고 땅에 박혔을 거고 건물에도 박혔을 거고요. 자, 그런데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총알이 이렇게 박힌 이 흔적이 발견된다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군발이라는 놈들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박혔다라는 말조차도 국회에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송영무는 뭐라고 했습니까? 별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남쪽으로 향해서 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합참은 탄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관한테도 1시간 7분이 지나서야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이 사태를 지휘하는 책임자인데 청와대부터 보고한 것 같아요. 그쪽에 지시를 받다 보니까 송영무는 좀 세니까 송영무가 또 쏴라고 할까 봐 국방부 장관은 이 사태가 완전히 수습되고 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 기순병이 아주 병원에 올 때까지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5분에 넘어오고 자, 그리고 17분에 여기 판문각 뒤에 김일성 동상 앞에 북한군 병사 12명에서 15명이 집결을 했다가 그건 이제 전쟁 준비를 하거나 무슨 전투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후닥닥 다 모였다가 상황 종료. 여기서 뭐 더 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전부 그냥 대기하면서 혹시 남측이 반격을 하면 그때나 하도록 해라고 하면서 상황 종료형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CCTV 화면에 보면 헬멧에 방탄복에 북한군 병사들이요. 심지 AK-47 소총에 거기에 저격용 라이플에 거기에 이 경기관총까지 들고 다 모였어요. 자, JSA 안에서는 자동 소총을 휴대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데 북한이 쏜 AK-47이
자동으로 발사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위반으로 하지 않고, 위반 사항은 이렇게 한 5, 6m 북한군이 넘어온 거, 남측으로 총을 쏜 거, 2개만 군사정전위에 제소한다는 겁니다. 정전위에서 북측에 항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자고 하면 이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북측의 대표가 뭔 회의를 해야 될 건데, 너 이거 위반했다 하면, 아 그래 위반하지 않았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전달도 안 돼요. 그리고 사과는 뭐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슨 금지과 옥조처럼 여기는 JSA 안에서의 유엔 사령부의 교전 수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 같은 거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 길어지니까요. 오늘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의혹들이 어제 유엔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드러났습니다. 2부에서 마저 하겠습니다.